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970조 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이른바 인플레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증세 등 미국이 직면한 현안에 엮여 있는데, 이 법안의 진짜 핵심은 북미에서 만든 차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주요 부품의 원자재가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법안의 타깃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요 부품과 광물의 생산지에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인플레 감축법 파장이 우리나라 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현재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이 법안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 오히려 한국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과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60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중국 스촨성 정부가 무려 열흘 동안이나 전력을 끊으면서 현지에 공장을 둔 기업들이 생산 차질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요타와 애플 등 제품을 생산하는 현지 공장이 조업을 멈추고 스촨성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테슬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와 상하이 자동차는 스촨성 기업 16곳에서 부품을 받고 있는데 승용차 조립 생산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또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도 한국은 타격이 없고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는 없지만 한국이 이 법안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결국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차에게 결코 손해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현재도 현대 기아차는 조지아 주 정부로부터 엄청난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도 인플레 감축법 발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현지 전문가들은 전혀 걱정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분석인데요. 조지아 공장 완공 전이라도 현대차가 기존 미국 내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면 충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4월 현대차는 미 엘라베마 공장에 3억 달러, 약 3,6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라인을 증설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엘라베마 공장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GV70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올 10월부터 GV70 전기차는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즉 이미 현대차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인데요. 게다가 이번에 현대차는 현 상황에 즉각 대응해 미국 전기차 공장 조기 착공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며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뒀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올해 10월에 착공하기로 하면서 기존보다 6개월가량 공장 완공 시점이 당겨질 예정입니다. 전기차 공장 설립에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지아주 공장은 2024년 하반기에 완공될 전망인데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최근 미국에서 현대차의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영향도 큽니다. 얼마 전 아이오닉5는 미국산 전기차를 제치고 올해의 EV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잡지 카앤드드라이버는 최고 등급의 전기차 20대를 대상으로 성능 평가를 한 결과 아이오닉5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미국 업체가 제조하는 고급 세단과 픽업 트럭 등 모든 유형의 전기차를 물리치고 최고의 차로 선정된 것으로 실제로 아우디, BMW, 포르쉐도 평가 대상에 올랐으나 아이오닉5를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카인드 드라이버는 아이오닉5가 미국, 독일산 전기차와 비교해 인상적인 성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뛰어난 디자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4월에도 아이오닉5는 2022 월드카 어워즈 WC의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에도 뽑히며 WC의 전체 6개 부문 중 3개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오닉5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로까지 선정되며 연이은 호재를 맞고 있는데요. 조만간 아이오닉5로 만든 완전 무인 로봇택시가 미국 도로를 누비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차세대 택시로 선정된 만큼 우려했던 것처럼 한국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이 투자한 자율주행 업체 모셔널이 미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와 카헤일링, 즉 차량 호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카헤일링 서비스를 시작하는 아이오닉5 로봇택시에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는데, 이는 차량 시스템이 상황을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로보택시 사용자는 리프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차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비전 기술로 자동 출발합니다. 이번 서비스로 아이오닉5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는 리프트의 서비스망에 도입되는 최초의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가 된 것인데요. 로한 그린, 리프트 CEO는 아이오닉5 카 헤일링 서비스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미래를 보여주는 엄청난 진전이라며 편하고 즐거운 자율주행차의 설계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은 올 상반기 판매량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 3위에 오르며 영향력을 입증했는데요.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329만 9천 대를 판매해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모든 업체가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은 판매량을 잘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위 폭스바겐은 작년보다 판매량이 14% 감소했고 르노 닛산은 17%나 줄었지만 현대차 그룹 판매량 감소폭은 5%에 그쳐 6%가 줄어든 도요타보다도 작았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공급망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현대차는 반도체를 항공기와 인편으로 실어 나르는 등 차량 생산을 늘리는 데 힘을 쏟았고 가동이 중단된 러시아 공장으로 갈 반도체를 다른 지역으로 돌리며 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또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선전이 주요했다는 평가인데요. 올 상반기 미국에서만 25,600여 대가 팔린 제네시스는 반기 기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며 고급 브랜드 시장에 안착했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현대차는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수혜를 보는 국내 배터리 기업도 있는데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각각 GM, 포드와 함께 본격적으로 북미 투자를 단행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인플레법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LG 엔솔과 삼성 SDI는 세계적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와 함께 북미의 배터리 합작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로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 태양광 분야에서도 큰 호재를 맞았는데요. 얼마 전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중국의 진코솔라가 전력 공급 부족으로 공장을 제한 가동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전력난이 끝나더라도 가동이 정상화되고 증설 공장이 가동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이라는 변수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 오시아에게도 호재가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폴리실리콘 증설량은 예상보다 늦어져 내년 초가 돼야 반영될 것이라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면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양광 모듈 업체인 한화큐셀도 중국 전력난으로 폴리실리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반면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그동안 저가 수주로 사업을 따냈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며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사우디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저가 입찰했던 중국이 결국 적자에 허덕이며 곧 철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사우디에서도 앞으로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화큐셀이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유독 약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며 2018년 사우디의 국가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자격 심사를 통과했던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큐셀은 미국의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가로 추진하며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최근 미 텍사스주에 태양광 패널과 인곳, 웨이퍼, 셀을 한자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 건설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큐셀은 텍사스주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후보지를 실사한 뒤 각 지역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현재 검토 중인 공장 건립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한화큐셀은 미국 내 2개의 생산시설이 갖춰지는 셈으로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에선 태양광 발전소도 운용 중입니다. 더구나 한화큐셀은 최근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도 톡톡히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내년부터 매년 2억 달러, 약 2,70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추가로 확보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앞서 한화솔루션의 프랑스 범인 Q에너지 프랑스는 프랑스의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발주한 입찰에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4개나 따내면서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